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워키토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이유로 GMO 완전 표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업계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GMO에 대한 인체 유해성이나 부작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 표시제로 인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GMO 완전 표시제를 둘러싼 논란 살펴봅니다. 네, 이 GMO 완전 표시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완전 표시제를 두고 시민단체와 또 이 기업 간에 어떤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란의 중심에 있는 GMO에 대해서 살펴보고 갈까요? 정확한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GMO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농약이나 병충해에 강한 특성의 DNA를 추가해 만든 새로운 품종의 작물을 뜻합니다. 왜 유전자 변형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한 종으로부터 유전자를 얻은 후에 이것을 다른 종에 넣어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종을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식약처는 GMO를 유전자 재조합 식품으로 명명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GMO,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몇십 년간 우리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콩의 81%, 연어의 64%, 옥수수의 29%가 유전자를 변형한 농산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GMO 수입 최상위권 국가로 식용 GMO는 한국이 수입량 세계 1위, 사료용은 세계 2위 수입국입니다. 네, 이게 식용뿐만 아니고 사료로 쓰이는 양도 상당합니다. 특히 어떤 작물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지도 좀 볼까요? 네, 지난 정기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GMO 농작물 수입 현황을 보면 2017년 1,720건에 377만 톤인데요. 수입되는 식용 콩의 약 75%, 옥수수의 약 50%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었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콩 그리고 옥수수 같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농작물도 수입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라 현재 안전성 심사 승인을 받아 수입 판매 가능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총 7종입니다. 기존의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6종이었고요. 지난해 8월 안전성 승인을 받은 감자와 감자 함유식품이 포함됐습니다. GMO 감자 사용이 시작되면 GMO 농산물 최대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수입량은 더욱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식용 GMO 수입국이지만 GMO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나칠 정도로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물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GMO 종자를 개발하는 미국의 회사 직원들은 GMO 식품을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고요. 또 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식량난에도 미국이 무상 원조한 GMO 옥수수를 거부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모두 GMO에 대한 인체 유해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90%가량이 GMO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이 GM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게 사실이긴 한데요. 이게 세계적으로도 GMO의 인체 영향에 대한 그런 논란은 계속해서 정답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 결과도 다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요? 네, 2012년 프랑스 칸 대학의 세라리니 박사팀은 2년 동안 유전자 조작 옥수수와 제초제를 투여한 암컷쥐들이 일반 옥수수를 먹인 쥐보다 더 어린 나이에 더 많이 죽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반면 2016년 미국 과학 한리머는 GMO 관련 수백 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G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GMO에 대한 그런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무섭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GMO 완전 표시제를 두고도 논란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도도 좀 볼까요? GMO 완전 표시제라는 건 어떤 제도입니까? 네, 우리나라는 2000년 GMO 표시제를 도입했고
2015년과 2017년에 연이어 개정돼 단백질 유전자가 변형된 GMO 제품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개정해 유전자 변형 작물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 모두 함량과 관계없이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라는 것이 GMO 완전 표시제입니다. 그러면 시민 단체들의 주장은 이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네, 현행 GMO 표시제는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있다면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원료가 GMO인 경우에도 무조건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뭐 국내 소비자들이 GMO 안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좀 위험하고 그리고 위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보 전달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연구 결과가 또 있다고요? 네, 미국 버몬트 대학교는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한 뒤 오히려 GM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유전자 변형 식품의 완전 표시제를 시행한 버몬트주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GMO 식품에 대한 반감 수준을 다른 지역과 비교한 건데요. 버몬트주에서 완전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이 19%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한 뒤로 이 GMO 안전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감소한 건가요? 네, 해당 연구는 GMO 완전 표시제가 시행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의 사고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살펴본 연구인데요. 식품 기업이 GMO 사용을 공개하면서 선택할 권리가 생겨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낮췄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시민단체들은 이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식품업계 입장도 좀 볼까요? 기업들은 GMO 완전 표시제를 두고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굳이 GMO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내에서 취급하는 GMO 식품은 대부분 콩과 옥수수가 원료인 제품인데 이때 사용되는 성분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지방과 탄수화물로 유전자가 변형되는 단백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원료의 GMO 여부까지 일일이 추적해 표시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요.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의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표시제를 강화한다면 결국 국산 식품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도입이 어렵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뭐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까?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는 이력 표시제가 철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력 표시제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특히 외국 식품에 대한 이력 추적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GMO 완전 표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또 국가마다 GMO 표시 제도가 상이하다는 것도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식품 기업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연합을 제외하고는 가장 엄격한 수준의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예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완전 표시제가 시행된 후에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찾지 않아서 GMO 관련 수입품들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질 텐데요. 가격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오를까요? 네, 논GMO 원료를 사용할 경우 식품 산업 비용은 1.28%에서 2.35%의 인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식용유 1.8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00원의 가격이 5,000원으로 인상되거나 월 식품비 지출 5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8,250원에서 18,000원 추가 지출하게 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소비자 측에서는 GMO의 안전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알 권리 측면에서 이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업계 측면에서는 또 완전 표시제의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요? 네, 윤소아 김영권 국회의원은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대상을 제조 가공 후에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유전자 변형 식품 등에 한정한다라는 기준의 조항을 삭제하고 유전자 변형 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 예외 없이 이 식품을 이에 표시하도록 할 것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2010년 이래 상임위에 계속 계류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얼마나 국민적인 관심이 높냐면요. 이 GMO 완전 표시제를 두고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GMO 완전 표시제 촉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서 청와대도 그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었죠. 네, 청와대에서는 물가 인상과 통상 마찰 등 우려가 있으니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협의체가 마련이 된 겁니까? 네, 청와대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위해성 찬반 논란을 중재할 민간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소비자, 시민단체, 산업계 대표 등 17명이 참여하는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인데요. 이 협의체는 GMO 표시제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문제점을 살피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 GMO 완전 표시제를 두고 사회적 협의체가 또 등장을 한 만큼 우리 국민들의 불안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답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근데 GMO가 완전 표시제를 둘러싼 논란 외에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는데요. 자, 어떤 부분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현재 GMO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미인 논 GMO 표시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GMO 식품 등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표시 대상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 논 GMO 표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표시제도인데요. 시민단체들은 현행 제도를 개선해 논 GMO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 GMO 표시는 매우 제한적인 그런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비의도적 혼입치 이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비의도적 혼입치는 농산물의 생산, 수입, 유통 등 취급 과정에서 구분해 관리한 경우에도 GMO 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3% 이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과 동일하고 5%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보다는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내라고 하더라도 논 GMO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국내 논 GMO 표시가 다른 나라의 표시도와 다른 건데요. 농산물 취급 과정에서 GMO 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논 GMO 표시를 위해서는 그러한 비의도적 혼입치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의도적 혼입치가 0%여야지 논 GMO 표시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다른 나라도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유럽연합의 경우를 보면 비의도적 혼입치 0.9% 내에서는 논 GMO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준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은 현재 비의도적 혼입치를 허용하지 않는 논 GMO 표시 관련 고시를 변경해서 이게 0.9% 이내 비의도적 혼입치 안에서는 이게 논 GMO 표시를 허용해달라 뭐 이런 입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시민단체 측의 입장은 비의도적 혼입치 0%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표시는 엄격하게 하되 논 GMO 표시는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해 주는 게 맞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논 GMO 표시에 대해서는 식품업계는 어떤 반응입니까? 식품업계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들이 GMO 완전 표시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논 GMO 표시를 위해 비의도적 혼입치 범위를 인정해달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인데요. 관련 업계에서는 시민단체들이 GMO 완전 표시제를 주장하는 동시에 논 GMO 표시 유연성을 추구하는 것을 놓고 유기농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논 GMO 표시 의미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GMO 관련된 논란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완전 표시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은 이 GMO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워키토키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